이도성 기자가 네. 지금 전해드렸습니다만 추 장관이 언급한 윤석열 총장의 비위 크게 6가지였습니다. 6가지입니다.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컴퓨터 예. 이제 여기 자료를 통해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네. 이게 이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네. 제일 충격적인 내용이 사법부의 법관들, 판사들이죠. 재판부를 사찰했는데 이게 특정 사건들입니다. 조국 네. 전 장관 관련 재판이라든가 또는 이제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 네. 자, 이건 이제 일단 법무부의 주장인데 좀 이따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채널A 관련 또는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의혹들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뭐 이 감찰이 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협조하거나 불응을 했다. 협조하지 않고 불응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들어있고 네. 끝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함으로써 이 검찰에 대한 어떤 신망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네, 어제 추미애 장관이 밝힌 6가지 혐의 중에서 새로 알려진 내용이 네. 바로 그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내용인데 네, 추 장관의 발언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2020년 2월경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사찰에 대해서 이 네. 사실이라고 이제 표현을 썼는데 매우 네. 충격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예. 그리고 이제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부가 있겠죠. 네. 기소돼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 재판부를 맡고 있는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 예를 들면 가족관계라든가 네. 혹은 과거의 주요 정치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나 성향이라든가 또는 우리법 연구회의 가입 여부라든가 네. 주로 정치 성향 관련입니다. 그리고 또 취미라든가 그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었고 이게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과거에는 범죄정보기획관실 네. 지금은 이제 조직이 개편돼서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었거든요. 네. 여기서 만들어서 총장에게 보고를 했고 총장은 이것을 반부패부에 전달해서 네. 뭔가 이제 활용하도록 했던 것 아니냐. 근데 이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로 만든 자체가 불법적인 사찰에 해당한다라고 법무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6가지 망라한 여러 가지 비위 의혹 중에 이 사건을 가장 충격적이다. 네. 이것은 정말 이건 어찌 보면은 어떤 비위 정도가 아니라 형사적인 위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대검에서는 이것을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 알려진 정보들, 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거라든가 혹은 법관의 프로필들은 법관 대전 같은 임명사전에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것들을 수집한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고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 공소유지를 담당한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가 개인적으로 뭐 검색을 하고 작업을 해서 우리 재판부의 상향이 어떤 건가. 이거 변호사들도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찾을 수 있으면 다 찾아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어서 총장 보고를 하고 반부패부에 내렸다는 네. 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에 대해서는 대검이 또 좀 앞으로 입장을 내놔야 할 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짚어보겠지만 당시에 반부패 부장이 바로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그 문제 한번 나중에 네. 짚어볼게요. 추미애 장관 또 검언유착 의혹에 관련된 바로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 또 한명숙 전 총리 수사검사에 대한 감찰 방해도 직무에서 배제되는 하나의 그 사건으로 짚었는데 한번 그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사건 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예, 주장관이 상세하게 말합니다. 대검 감찰부, 대검 인권부, 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네. 그다음 원본, 사본 얘기도 막 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자세히 지금- 설명했는데 예. 대검도 또 반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키기 네. 위해서 중단시키려고 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측근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 올해 들어와서 일이 커졌습니다. 그 당시에 무리한 수사로 무리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도록 한 거 아니냐. 정치 수사, 정치 재판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이 이제 들었고 그럼 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그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아까 대검의 인권부에서 감찰하라.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 부서를 바꾸는 거예요. 네. 이첩을 시키는 거예요. 네.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실에서 맡아야 한다. 근데 이첩 과정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뭐냐면 이 일을 안 놓으려고 하니까 사본을 달라고 해서 원본을 이첩해야 되는데 사본을 마치 이첩하는 것처럼 공문을 붙여서 이첩했다는 거예요. 네. 그 감찰이 두 군데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쭉 이제 내용을 들여다본 바 이것이 검찰총장에 의해서 사실은 문서 위조까지도 벌어졌던 그러한 비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검 감찰부에 있었던 것을 네. 대검 인권부로 한번 옮기고 또 네네. 다시 이걸 중앙지검 네. 인권감독관실로 옮긴다. 예, 이런 그러니까 과정이에요. 비위다라고 한 건데 이제 심지어는 이제 문서 위조까지 등장을 하는데 대검에서는 예. 이게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 부서로 이첩되는 것이 정당했다. 오히려 이것을 안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던 거지 이첩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직무 배제하는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든 것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켰다는 네. 이유였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추 장관의 보시죠. 발언 그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대권 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네, 윤 총장이 그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험과 신망을 손상시켰다. 네.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비판을 했고 네. 뭐 야권 차기 대권 주자 1위에 오른 네. 것도 보도가 됐고 이제 또 이 일명 작심 발언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국감장에서 발언한 거 퇴임 후에는 국민들에게 봉사할 네. 길을 찾겠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하는 이거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제 추 장관은 네. 이게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명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니까 묵인 방조하니까 정치 중립성이 자동으로 그냥 훼손돼 버린 거 아니냐. 네. 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입장인데 대검의 입장은 뭐냐면 정치한다고 윤 총장이 한마디라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자,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퇴임 이후에 임기를 채우고 나서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왜 정치를 하겠다고 혹은 또 어떤 정당으로 가겠다고 얘기한 바도 없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대검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주